공포 라디오 극장 귀작가입니다. 2011년 12월 늦은 밤, 강원도 속초에서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윤 씨는 마지막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저녁 11시, 대포항 뒷길로 차를 몰던 그는 어두컴컴한 인도에 서 있는 젊은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항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도로를 건널 생각도 없어 보이고 택시를 잡는 것 같지도 않던 그녀를 그는 그저 단순한 취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그녀 앞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었다. 어디까지 가세요? 윤 씨의 말에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어두컴컴한 항구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윤 씨는 그제서야 그녀의 행색을 정확히 볼 수 있었다. 그녀는 12월의 추운 날씨와는 맞지 않는 검정색 원피스 차림의 맨발이었다. 검고 긴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그녀가 서 있는 바닥은 물기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오싹한 기분이 들었던 윤 씨가 창문을 올리고 출발하려는 순간 어느새 그녀가 걸어와 윤 씨의 택시 뒷자리에 앉았다. 가까이에서 본 그녀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로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핸들을 붙잡고 있는 윤 씨의 팔이 후들후들 떨려올 정도로 택시 안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 채워졌다. 윤 씨는 룸밀러로 그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손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윤 씨는 여기가 목적지인가 싶어서 차를 멈추며 그녀에게 물었다. 여기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녀는 대꾸도 없이 택시에서 내리더니 어두컴컴한 항구를 향해 걸어갔다. 얕은 파도에 삐그덕거리는 어선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녀는 맨발로 걸어다니며 정박해 있는 고깃배들 사이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분주하게 찾고 있는 것 같았다. 택시비도 주지 않고 내린 그녀에게 윤 씨가 다급하게 걸어갔다. 손님, 택시비는 주셔야죠. 그녀는 몹시 다급하게 걸어다니며 정박해 있는 고깃배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손님, 택시비 달라고요. 그녀는 방파제 앞으로 달려가 테트라포트힐을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어두운 밤, 그것도 한겨울의 추운 날씨였고 높은 파도에 젖어버린 테트라포트힐을 그녀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옮겨다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시종일관 아래로 향해 있었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다가 테트라포트 위에 바싹 엎드려 구멍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하겠다 싶었던 윤 씨는 그녀가 서 있는 방파제 앞으로 달려갔다. 빨리 나오세요. 거기 빠지면 큰일 나요. 하지만 테트라포트 위를 걸어다니던 그녀는 이내 윤 씨의 시선에서 사라져버렸고 윤 씨는 택시에서 랜턴을 꺼내와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손님 어디 계세요? 이미 택시비를 받을 생각은 포기한 지 오래였지만 그렇다고 이 어두운 밤에 여자를 혼자 항구에 두고 갈 수도 없었다. 위험하긴 했지만 윤 씨는 랜턴을 한 손에 들고 조심조심 테트라포트 위로 올라갔다.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발이 미끄러지며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고 윤 씨는 더 이상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윤 씨는 결국 돌아서기로 결정했다. 아찔한 테트라포트 위에서 겨우 몸을 돌려 세웠을 때 윤 씨는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던 그녀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깜짝 놀란 윤 씨는 테트라포트 구멍 사이로 랜턴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서서 윤 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겨울 차가운 바닷바람보다 더 서늘한 한기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손발이 떨려오고 심장이 벌렁거렸지만 윤 씨는 태어난 척 그녀에게 말했다. 택시비는 됐으니까 빨리 나가라고요.
위험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녀는 손가락을 들어 테트라포트의 끝 지점을 가리켰다. 걸음을 옮기려는 윤 씨를 그녀가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더니 윤 씨의 팔을 움켜잡았다. 그녀에게 팔을 잡힌 윤 씨는 마치 칼에 베인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비명도 나오지 못할 만큼 엄청난 고통이었다. 가까이에서 정면으로 마주본 그녀의 얼굴은 살아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몰골이었다. 이상했던 건 그녀의 끔찍한 얼굴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그녀는 코가 맞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윤 씨를 보며 속삭였다. 찾았다. 그녀는 윤 씨의 팔을 잡아 끌고 테트라포트를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장소였다. 이대로 끌려가면 꼼짝없이 죽겠다고 생각한 윤 씨는 있는 힘껏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테트라포트 위를 달려갔다. 그녀가 맨발로 쫓아오고 있었지만 윤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까지 달려갔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핸들을 붙잡은 손은 후들후들 떨려왔다. 겨우 시동을 걸고 도망치려는데 자동차 앞유리로 그녀가 얼굴을 갖다 댔다. 윤 씨는 후진 기어를 놓고 택시를 돌려 미친 듯이 큰 도로를 향해 차를 몰았다. 그 길로 곧장 파출소로 달려간 윤 씨는 경찰에게 뒷자리를 보여주며 물에 흠뻑 젖은 여자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뒷자리를 유심히 바라보던 경찰은 손으로 뒷자리를 만져보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윤 씨에게 물었다. 근데 시트는 하나도 안 젖었네요. 그 여자 여기 앉았던 거 맞아요? 윤 씨는 그럴 리가 없다는 얼굴로 뒷자리를 만져보았다. 경찰 말대로 뒷좌석은 물기 하나 없이 건조하게 말라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윤 씨는 기절하듯 침대에 몸을 눕혔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날 밤 윤 씨는 밤새도록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다. 악몽 속의 윤 씨는 아까 택시 뒷자리에 앉았던 여자처럼 테트라포트에 엎드려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자가 테트라포트 구멍 사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윤 씨의 팔을 잡아 끌어내리는 꿈이었다. 악몽에서 깨고 다시 잠이 들면 같은 악몽이 반복되었다. 악몽 속의 여자는 테트라포트 구멍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며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꺼내줘, 꺼내줘, 꺼내줘. 그렇게 수일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밤, 택시를 몰고 퇴근을 하던 윤 씨는 항구 앞에 모여있는 경찰들을 발견했다. 경찰들은 테트라포트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신을 인양하고 있었고 그 시신은 택시 뒷좌석에 탔던 그 여자였다. 결국 그날 밤 그 여자가 그곳에서 사고사로 죽었다고 생각한 윤 씨는 여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며칠 후 윤 씨는 경찰에게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여자의 사망 추정일이 윤 씨의 택시를 타기 한참 전인 한 달 전이었다는 것이다. 그날 밤 속초에서 윤 씨의 택시를 탔던 그녀는 자신의 시신을 찾아 항구를 떠돌던 여자의 원혼이었던 걸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